네,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어린이,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험 해놓고 제가 또 어른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사실은 20세가 넘고 30세 이하의 성인들도 이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린이 보험이나 왜 성인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지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성인의 경우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좀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 우리 뱃속에 있을 때 태아부터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간혹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추후에 태어나면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태아보험이라는 것도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린이 보험이라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 태아 때부터 보험을 가입하면서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더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0세까지 가입되는 연령도 과거에는 20세 이하만 됐었는데 최근에는 30세까지 가입 연령을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주계약이라는 거, 우리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본 계약이 상해 사망이 아니고 80% 이상의 후유 장애를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나 보험 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납입 기간이라고 하고 보험의 혜택을 보는 기간을 보험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납입 기간은 짧게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25년, 30년 또는 저 짧게 10년씩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보험의 기간은 30세 만기로 잡을 수도 있고 90세 만기로 잡을 수도 있고 100세 만기로도 잡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저희 세대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죠. 그래서 110세까지도 보험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어린이 보험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좀 관심 깊게 가졌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열한 분들이 조금 더 오늘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가지고 필요로 하다고 하시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험의 만기가 30세 이하로 계약된 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한 10년 전에 생각했을 때는 내 아이가 성인이 되는 30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성인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만기를 30세 이하로 잡은 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세 이하로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끝나는 시점인 30세 이하로 설정되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세 이하의 성인 자녀의 보험을 조금 미리 준비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및 어린이 보험을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정말로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과거에 모든 보험사들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미리 일찍 준비해서 좋은 보험을 만들어 놨는데 증권을 들여다보니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으로 특약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특약과 관련된 부분을 만기인 100살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미리 준비했는데 증권을 열어봤더니 이런 갱신형 특약으로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보험들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보시지 말고 무조건 변경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가져가는 특약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회사를 생명보험사 쪽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저는 어린이 보험을 손해보험사로 선택하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자녀분들의 보험의 혜택이나 특약의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보험을 좀 더 준비하고자 하셨다. 그러면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은 기본 계약의 비용이 저렴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요, 질병이나 상해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기본 계약으로 보통 잡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인들의 보험은 예를 들어서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 1억을 꼭 필수로 가입하십시오. 또는 연령에 따라서 2억을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제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 80% 이상의 후유장애로 잡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 적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반면에 성인들의 보험은 상해 사망의 연계 조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보험회사들이 이슈적으로 한 몇 달 동안 또는 한시적으로 이 사망보험금을 연계를 풀어가지고 보험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4월까지도 이 사망보험금 연계를 줄인 보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들어가서는 이 사망보험 연계를 풀어가지고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지만 종합보험을 설계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을 나는 자녀의 보험을 한 5천만 원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을 1억만 가입해도 했었는데 이 암 진단금이 커지거나 다른 담보들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상해 사망의 연계를 2억 이상 또는 3억 이상 이런 식으로 반드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지만 종합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험회사들이 이제 제약을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해 사망이 반드시 필요한 담보라고 하시면 넣으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상해 사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쓸데없는 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잡히는 기본 계약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할 거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암도 있을 수 있고요. 뇌나 심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양한 수술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입원비 또는 기타 후유장애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선택할 때 중요한 담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이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에 대해서 가입 한도가 성인 보험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표를 보여드린 거는 특정 회사가 아니고 통상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이 설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보험회사가 다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암진단비 최대 한 회사에 1억까지 가입이 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보험 같은 경우는 5천에서 6천 정도가 한 개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암진단금의 한도입니다. 물론 이 한 개 회사에 5천이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또 5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 또 기본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의 보험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특히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 담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가지 담보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가입 한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가입 담보 한도가 1,000만 원 또는 2천까지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할 때는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맥시멈 5천만 원까지도 보험회사들이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2가지를 언급하냐? 제가 보험을 선택하실 때 미리 준비하고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암이나 이런 나머지 담보들은 성인이 돼서도 조금 더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성인 이후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000만 원 이상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담보는 반드시 좀 더 챙기시고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선택사항으로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병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요. 질병후유장애. 제가 서두에 중요계약의 기본계약의 80% 이상이라고 했는데 질병후유장애 80% 미만의 담보들도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천까지. 근데 성인의 보험은 2천에서 또는 3천까지 보험료를 받아주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해드릴 때는 30대, 40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병후유장애 넣는 게 부담스러워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크게 4가지 정도의 이 중요한 담보들의 가입 한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왜 질병후유장애, 암, 뇌혈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긴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 3% 이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80% 이상 요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3% 이상 80% 미만의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질병 후유장애가 좋냐라고 보시면은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진단비나 이런 것처럼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만 받는 것들이 아니고 내 몸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각각의 부위별로 나의 장애율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래서 위를 전절제를 했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암 진단금은 별도로 위암에 걸렸으니까 진단은 받게 되겠죠. 근데 위암의 진단을 받고 위를 전절제하는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진단금 외에 후유장애를 50% 정도로 인정을 해줘요. 이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질병후유장애를 5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2,500이 질병후유장애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큰 금액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천만 원에서 2,500을 줬으니 2,500만 원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력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0.02 이하 정도의 시력의 진단을 받고 의학적인 소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또 35%의 후유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내가 2,500을 받았으니 2,500에서 30% 후유장애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 2,500은 다시 무시가 되고 이 5,000에 대해서 35%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라는 담보는 사실은 나의 몸 전체를 두고서 하나하나 부위별로 따로따로 장애율을 내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부위에 대해서 따로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대장이나 우리가 위암이나 이런 식으로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치료를 어떤 걸 받았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추가적인 후유장애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질병후유장애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뭐 1억씩 또는 5천만 원씩 잘 받아주지 않아요. 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이거를 갖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질병후유장애를 좀 더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쯤에 네 가지 말씀드렸죠. 암, 뇌혈관, 뇌, 심장 쪽 질환, 그 다음에 질병후유장애 말했는데 이제 뇌혈관하고 심장 쪽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중요하냐? 보시면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뇌출혈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고 대부분의 보험들을 준비하실 때 가입되어 있으세요.
또는 뇌졸중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뇌졸중도 준비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뇌혈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의 보험들에는 없는 특약이었습니다.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이 담보들은 사실은 한 6년 정도 전부터 이제 이게 화두가 돼서 가입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은 뇌혈관이 뭐고 뇌졸중이 뭐고 뇌출혈이 뭐냐? 크게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그릇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표로 이제 숫자로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100명의 환자가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100명의 환자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뇌출혈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 케이스는 10% 미만이 9.4% 정도, 10%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뇌졸중 담보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한 60명 이상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뇌졸중으로 준비하는 게 뇌출혈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뇌혈관 질환은 어찌되었건 뇌졸중도 포함하고 뇌출혈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가능하다고 하면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쌀지언정 뇌혈관으로 보험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준비하시고 그게 안 됐을 때 뇌출혈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질병 분류들 코드들 중에 내가 진단받은 코드가 뭐 I63처럼 뇌경색 진단을 받았느냐 또는 지주막하 출혈 또는 기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병을 정해놓고 걸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이 맥시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한도인데 어린이 보험은 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역시 급성심근경색도 한 10% 미만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험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좀 포괄적인 다양한 혜택을 보기를 원해서 가입했는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는 10% 미만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쉽게 말해서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협심증이라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질병 분류 코드로 I20 뭐 뒤에 숫자 붙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협심증으로 한 70% 정도가 협심증 환자인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준비를 잘 해놨다고 쳤는데 이 담보가 없어가지고 급성심근경색만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보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한테 어떤 질병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조금 더 폭넓게 보장의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가능하다고 하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고 그거보다 안 될 때는 이제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팁을 더 드리자고 하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수술 특약도 같이 부과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수술이 재발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 나오고 끝나잖아요. 근데 수술 특약을 부과를 하시게 되면은 수술 횟수당 매번 지급이 되니 부족한 부분을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폭넓은 납입 면제 및 기타 내용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납입 면제를 혜택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경우랑 성인 보험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은 암의 경우는요, 성인 보험은 유사암은 납입 면제가 안 돼요. 근데 성인 보험은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도 납입 면제 혜택을 같이 준다. 그러니까 좀 더 나한테 혜택이 넓은 거겠죠. 또 하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보험은 뇌졸중이라는 담보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걸려야 납입 면제가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를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확률이 훨씬 넓은 거죠. 이 이야기는 내가 협심증에 걸렸다. 성인 보험으로 준비했을 때는 납입 면제 혜택이 안 되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납입 면제는 된다는 거죠. 이 담보가 없어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 안 했어도 그 질병에 걸리면 납입 면제 혜택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도 보통 50% 이상을 받게 되면은 납입 면제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납입 면제 혜택만 보더라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넓고 폭넓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타로 자녀들을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뭐 세 자녀인 경우에는 세 자녀 할인 정역이라고 해가지고 세 자녀가 있다. 그런데 세 자녀 보험을 어린이 보험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각각의 자녀들한테 전체 보험료에서 5%를 할인해줘요. 물론 이거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세 자녀 할인이 가장 높은 회사는 5%까지 할인이 된다. 그런데 성인 보험은 자녀 할인이 특약이 없습니다. 왜? 성인 보험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자녀 할인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폭넓은 납입 면제 기타 혜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넷째 마지막 이제 내용을 하고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넷째는 다양한 보험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최근에 보험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 보험회사들도 보험료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는데 과거에처럼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다 보니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해지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10% 무해지, 50% 무해지, 표준형이라는 거는 과거의 보험, 한 10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환급금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기에 빵원이 되는데 이 50% 무해지라는 거는 내가 낸 돈의 50% 정도까지만 게다가 환급금이 없다가 납입이 끝났을 때 50%를 준다는 거예요. 역시 만기가 되면은 0%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는 뭐냐? 납입이 끝났을 때 50%가 아니고 10%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100세 만기 보험을 준비해서 자녀들 걸 만들어 줬는데 결국에는 이걸 100세까지 유지하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뭐 이거는 준비하시는 분들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해지 환급금을 생각하지 말고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과 50% 무해지와 10% 무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중요한 담보들을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보험료 차이가 10%형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0%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50% 무해지 같은 경우는 이 표준형보다는 35%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연령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을 준비할 때 해지환급금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실정에 맞게끔 이 해지환급금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해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지환급금의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보험 또는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보면은 30세 이하의 성인 또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 중요한 특약들을 가입한 데 있어서 가입 한도가 높다. 그 특약들은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들이 가입 한도가 높다. 거기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납입면제 혜택인데 이 납입면제 혜택도 성인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어린이 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감액 기간 또는 면책 기간도 없습니다.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감액이나 면책 할인도 없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기타로 다자녀인 경우에는 최대 5%까지 할인되는데
요거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해지환급금 유무에 어느 정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더 다양한 구성하는 방법으로 내가 선택해서 자녀한테 보험을 준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 한 5가지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한 자녀들의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